예, 주식시장에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 말서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동안 특히 연초에 미국의 금리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3월 16일서부터 그동안 금지되어 있던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로나19 치료제 중에서 현재까지 가장 강력하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셀트리온의 치료제가 개발됐다라고 하는 발표가 나왔는데 주식시장에는 특히 개별 종목의 주가에는 별로 그다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영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가장 핫한 뉴스 중에 하나가 3월 16일서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좀 논란이 많은 상태고요.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는데 찬물 끼얹는 거냐라고 하는 얘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개미 투자자 여러분들이 3,000을 이렇게 돌파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빼앗겼던 들판을 찾아왔는데 여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느냐 이러고 이제 나오셨는데 참 굉장히 첨예하게 지금 붙어 있고요. 먼저 그러면 정부의 입장부터 좀 알아보는 게 좀 순서인 것 같아요. 지금 증시 과열 국면이라고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열 국면을 좀 식혀줄 수 있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니냐. 순기능은 뭐냐면 가격 발견 기능하고 그다음에 시장 거품을 완화해주는 부분들이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지금 공매도 없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들어오지를 못하고 좀 주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 한 2달간, 한 달간의 이 전체 투자를 보시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10조를 샀어요. 기관이 10조를 매도를 했어요. 그렇죠. 결국은 이 장세를 지금 방향을 정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인데 거기에 들어오는데 조금 유보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사실 이제 선진 금융, 선진 증시로 가기 위해서는 MSCI에 이제 편입이 돼야 되는데 공매도를 안 하면 우리가 편입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기저에는 뭐냐면 지금 강세장이 유지되고 있는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이 정부 당국의 지금 생각인 것 같고요. 과거에 지금 우리가 두 차례를 했습니다. 2008년도, 2011년도에 공매도를 한 번은 8개월, 한 번은 3개월 했는데 그때도 보시면요. 자, 이제 쭉 역사인데 2007년도에 우리가 2,000을 돌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008년도에 이제 공매도 금융위기가 오면서 하는데 그때는 사실 수익률이 마이너스 3%였습니다. 8개월 동안. 근데 2011년도 할 때는 공매도를 금지해 놓으니까 3개월 동안 5.6%가 올라가요. 그리고 요번에는 73.1%가 이제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는데 당시에 보면 공매도 때문에 이게 바뀐 게 아니고 이 트렌드가 2007년도에 2,000을 찍고 2008년도에 1,400까지 내려오는 국면에 공매도를 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였고 올라가는 국면에 했으면은 또 이것이 플러스가 됐고 그래서 공매도가 크게 방향을 바뀌지는 않지만 교란을 잡는 데는 좀 효과가 있었다는 걸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첨예하게 이제 이 개미 투자자들하고 당국하고 붙어 있고요. 특히 이제 저희는 여기에다 변수가 하나가 더 있죠. 4월 달에 또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이벤트까지 이게 겹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쪽을 들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들은 공매도라고 하는 것이 주가를 움직이는 데서 그렇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보면 제도가 가격을 만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적인 변수는 아닌데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을 모두 다 공매도로에만 이렇게 가게 되면 기업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경기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주가가 변화하는 부분들을 설명할 수가 없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유의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에게 지금 거의 99% 이것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개인은요 자금력, 정보력, 그다음에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롯이 공매도로 인한 어떤
뭐 나쁜 점들은 다 개인 투자자한테 돌아올 확률이 높고요. 우리가 이제 몇 번 공매도 때문에 이제 이 공매도에 대한 포비아가 생긴 게 2012년도에 셀트리온, 2016년도에 한미약품, 그다음 2018년도에 골드만삭스가 무차익 공매도하는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나쁜 면만 지금 부각이 돼 있어서 하는데, 저는 뭐 방향성을 일단 일본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성을 좀 강화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후발적으로 후행적으로 이거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뭐 처벌을 강화한다든가 뭐 등등이 나오는데, 그거보다 선제적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증시가 뭐 어떤 변동성에 굉장히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공매도의 순기능으로서 이것을 효율성과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도, 그 부분들을 강조해 가면서 조금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합니다. 예. 최고모님이 공매도에 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이 정도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 두 번째로 한번 여쭤볼게.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2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제 2시에 발표를 했는데 오늘 주가는 셀트리온 3, 4 모두 다가 거의 한 6%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보면 이제 시장에서의 그 평가는 뭐 반반씩 갈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식이 그 뉴스가 완전히 돼버려니까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영향도 있을 거고, 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뭐 실망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치료제 개발, 셀트리온의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개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환영의 뜻을 이제 표하죠.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FDA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지금 걱정들을 시장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어저께 2시에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도 아니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말자 그러고 학회에 가서 이거를 보고서로 6시에 이제 발표를 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뭐 아까 피값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숫자들은 좋습니다. 중증 발생률 이런 것들은 뭐 괜히 54%는 줄여주고 또 폐렴 치료 기간도 많이 줄여주는 부분들이 있지만, 과연 이게 FDA를 가서 승인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안정성은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완치자 혈액에서 뽑아내서 만든 치료제거든요. 예. 그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최소화된 부분들이 있는데, 올 7월에 이제 EMA하고 FDA하고 이제 유럽과 미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거냐는 데 대한 이제 의문점을 남긴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니까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사실 뭐 대웅제약이라든가 GC 녹십자 그리고 종근당, 여기서 지금 치료제와 백신들이 지금 치료제는 15개, 백신은 6개가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확 나오면서 소위 말하는 집단 면역이 돼 있는 상태에서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완전한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개연성을 굉장히 높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고요. 예. 특히 뭐 하나 갖고만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개의 치료제와 백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여튼 지금 이상만 간 부분, 조건부 승인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약간 경계심은 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만 했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54%의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상당히 좀 평가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이건 진짜 평가해 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지금 뭐 종군당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췌장암, 이것들이 사실은 미국에서 한번 칵테일로 써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리제네론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릴리 뭐 하는데 렘데시비르하고 이거 같이 쓰면은 효과가 있다는 이제 가설들이 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근데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방역을 해서 시간을 벌어서 그 사이에 백신이 나오고, 백신이 나온 이후에 치료제가 나오는 이
소위 말하는 환상적인 조합이 돼야 되는데, 자 2월부터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이 된다 그러니 일단 하여튼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연말까지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시장에 나올수록 저희가 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였나요? 가장 많이 오를 때가 거의 한 1.2%까지 올라갔다가 네. 어제는 상당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1%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그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1.8%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서부터 한 1.6% 정도 될 때까지는 별달리 저항할 수 있는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이 시작돼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전망들도 있는 상태인데요. 미국 국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전에 최고점이 1.9예요. 예. 그리고 사실 미국의 국채에서 10년물에 대해서 어떤 기준점을 잡은 거는 3%입니다. 예. 왜 3%냐? 부동산과 주식에서의 수익률 기대치가 3%이기 때문에 예. 3%를 넘어갈 때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요번에는 오르는 그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빨랐죠. 그렇죠. 속도가 예, 예. 빠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자금이 이탈돼서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니야? 뭐 기대가 아니라 관측들을 했는데 결국은 다시 이제 1.09로 이제 떨어지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10년물 얘기할 때 항상 2년물을 같이 얘기하는 게 우리 관례로 알았는데 예. 2년물은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 그래서 과거를 보면 2017년도 4월 달에 2년물하고 10년물이 가장 벌어졌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로 직전에 2년물과 10년물이 역전된다는, 우리 방송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역전한다. 근데 이게 역전이 되면은 경기가 불황이 온다는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에서 갔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10년물이 올라가면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쫓아온다. 뭐 등등이 굉장히 과거의 경험치로 인해서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서 금리 인상하고 뭐 인플레이션 오면 연준에서 그러면 또 이 긴축 그렇죠. 그걸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소설들이 쭉 지금 연결이 되는데 다행히도 10년물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 내려왔고요.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10년물의 평균 금리는 2.1%입니다. 예. 따라서 2%를 넘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변수로 작용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미국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관심을 모으게 있는 게 뭐냐면 이번 달 26일하고 27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입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 그 장기물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한 여러 발안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가 상당히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걱정되는 게요. 예. 계속 이 얘기가 나오는 게 테이퍼링 한다고요. 예. 우리 채권 매입을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한 사람이 아니라 꾸준히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거 뭐 지금 뭐 FOMC 회의하는 거, 그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이 이제 연설해야 되는 부분, 이게 뭐 앞에 자락을 까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이거 이상해, 이게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연말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히 어떤 정책이 나올 것 같지 않은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이것들이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걱정을 주고 있는데요.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부양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금 바이든이 취임하자마자 이제 나가니까 그것에 인한 인플레이션들이 지금 오는데요. 예. 다행인 것은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아직까지 1.4. 그럼 시장 콘센서스하고 같이 갔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호재도 많지만 증시가 악재에 반응하는 이상한 성격을 지금 갖고 있어요. 예. 악재에는 굉장히 지금 뚜렷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호재가 너무 많았죠. 계속적으로 몇 조씩, 몇 조 달러씩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새롭게 가지는 증시의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OMC가 이번 달 말에 회의를 하면서는 분명히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25일, 6일이죠. 그러면 요번에 나온 것들은 재무장관인 제넷 옐런과 뭐 협의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맥을 같이 하는 부분들로 분명히 간다. 이러는 가정을 봤을 때는 제넷 옐런은 조금 더 완화적인 정책을 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요번에 어떤 구체적인 채권 매입 또는 매입 축소라든가 이런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저는 뭐 걱정을 좀 안 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주가가 올라가니까 시장의 근심도 많아져서 쓸데없이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